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오퍼레이터의 성질만, 다시 말하면 X와 P가 있으면 X와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가지고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X와 P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취해서 레이징 오퍼레이터, A 대거, 로어링 오퍼레이터, A를 쓰면 해밀토니안을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요 뭐냐면 제일 낮은 이 해밀토니안이 X제곱과 P제곱의 적당한 양수의 개수를 써서 그 합이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미니멈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그 미니멈이 존재하면 그 미니멈이 있는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0이라고 하면 이게 뭘로 정했었냐면 다음 같은 상태가 존재하면 우리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이게 0인 2분의 1 H바 오메가, 그 다음에 그에서부터 하나씩 더 더하면 한 개씩 올려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요게 n이 1인 경우, n이 1인 경우는 요거를 1, n이 2인 경우는 2.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n이라고 쓰면 우리 여기 h에다가 요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 A 대거라는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퀀텀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고, A는 하나씩 없애는 오퍼레이터라고 우리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A 대거 A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이면서 요거는 당연히 A 대거 A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근데 A 대거 A는 아이겐 밸류가 n이죠. n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퀀텀의 개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요 A 대거 A를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걸 어플라이 하면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퀀텀이 몇 개 있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n이라는 이 스테이트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A 대거를 n번 어플라이요. 우리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A 대거를 한 번 할 때마다 퀀텀을 하나씩 더 만드는 거니까 n번 어플라이 하면 n개가 있는 상태죠. 물론 이렇게 되면 노멀리제이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노멀리제이션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다시 말해 오퍼레이터의 성질만 가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아이겐 스펙트럼을 구했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뭐냐 이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때도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했는데 똑같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했죠. 근데 그러면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여기는 에너지 아이겐 펑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퍼레이터의 성질만 이용했지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쓴 에너지 스펙트럼은 레프레젠테이션 인디펜던트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직스를 하려면,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질문을 하려면 당연히 레프레젠테이션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질문은 그럼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터의 성질에서 추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했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러면 아이겐 펑션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가 순전히 오퍼레이터만의 관계로 다음과 같은 양자역학을 서로 수식화를 했을 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 물론 나중에는 동등하다는 게 밝혀졌지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기서도 아주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퍼레이터만의 성질만 가지고 구한 에너지 스펙트럼과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와 이거에 대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로 구한 오퍼레이터 성질에서 구한 여기서부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럼 어떻게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라운드 스테이트 시작해서 요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이 형태를 요 A 대신에 뭐지? X와 P에 대한 오퍼레이터로 쓰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백큐엄 혹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그 솔루션을 찾으면 그 솔루션에다가 A를 X와 P 미분 오퍼레이터로 집어넣은 그 오퍼레이션을 계속해서 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N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0이니까 그럼 우리 지난번에 봤던 X라는 오퍼레이터 X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다음과 같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이게 0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를 다시 X와 P로 쓰면 X의 오퍼레이터 플러스 I 스퀘어루트 H 바 오메가 P 오퍼레이터 쓰려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요 X라는 오퍼레이터의 X와 0 사이에 이거는 이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측정을 하면 측정값이 X로 리얼 넘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X라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오퍼레이터 한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X가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걸 보면 이렇게 쓴 게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에요. 이게 다음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P는 이건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게 X랑은 쓰기 어려우니까 이 사이에다가 completeness relation 다시 말하면 P를 이용해서 뭐 이 상한하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죠. 우리 쓴 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요거를 여기다 어플라이 하면 아이겐 밸류가 나오죠. 모멘텀 P가 나오죠. 근데 우리 XP는 우리 뭔지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웨이브 펑션은 우리 어떻게 쓰냐면 2파이 h 바 dp p
e to the I px over h bar p0죠. 근데 여기 p가 나온 거는 이 중에서 x에 의존하는 거는 이 엑스포넨셜 팩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p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i분의 h바 ddx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앞으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죠. 끄집어내고 스퀘어 루트 dh분의 요거는 다시 원래 있었던 xp로 집어넣으면 dp 요건 다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i분의 h바 ddx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요 양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래서 x라는 오퍼레이터는 바로 그냥 x를 곱하면 되고 p라는 오퍼레이터는 데리버티브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 요 식을 다시 쓰면 이제는 드디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식에서 쓰면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2h 바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분의 h 바니까 플러스 스퀘어 루트 i는 없어지고 h 바 2m 오메가 ddx u0가 여기죠. 그러면 스퀘어 루트 2는 없애도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양변에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h 바를 곱하면 그러면 m 오메가 x 플러스 h 바 ddx u0가 0이니까 ddx 플러스 m 오메가 오버 h 바 x u0 x 이거죠. 이거는 한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의 x를 곱한 거랑 같아. 이거는 뭘로 쓸 수 있냐면 u0 x는 some constant m 오메가 x squared over h 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나타났던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이 나타나죠.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멀리제이션은 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2m 오메가 x 스퀘어드 오버 h 바 요게 파이에다가 요거의 역수를 곱한 거니까 c 스퀘어드
스퀘어 루트 파이 h 바. 아니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가 2지. 쏘리. 여기가 2죠. 내가 잘못 썼어. 2가 돼야 한번 미분하면 여기서 2x가 나온 게 2가 상수가 돼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파이 h 바 오버 m 오메가. 따라서 c는 물론 우리가 페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포지티브 리얼 넘버로 쓰면 m 오메가 오버 h 바 파이의 4분의 1. 따라서 우리가 U0x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m 오메가 오버 h 바 파이 4분의 1승 마이너스 m 오메가 x 스퀘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나오는 가우스안으로 나타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일반적으로 n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은 어떻게 쓰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unx는 a 대그의 n승 u0x 이거 쓰면 되고, 이건 스퀘어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1 m 오메가 h 바 파이의 4분의 1승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over 2h 바 x 스퀘어 루트 h 바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겐 스테이트, 이 힐버 스페이스에서 아이겐 스테이트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썼을 때 아이겐 펑션들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음 같은 걸 했을 때 뭐냐면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 싶으면 왼쪽에다가 브라 벡터인 x를 곱하면 그게 바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구하려면 p라는 브라 벡터를 n 스테이트에다가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키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했을 때 큰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x라는 오퍼레이터는 그냥 x를 곱한 걸로. 물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모멘텀 오퍼레이터 p는 p를 그냥 곱한 거죠. 그렇지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나왔을 때는 아까 그 p 캣 벡터랑 브라 벡터를 곱한 걸 이용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서 약간의 그 장난을 하면 웨이브 펑션에 대한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쓰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쓴다는 거를 우리 바로 이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테크닉을 쓰면 다음과 같이 A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어플라이하면 0이 된다는 거를 웨이브 펑션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이 방법을 좀 더 확장을 하면 꼭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밀턴이 아니고 당연히 운동 에너지 플러스 some potential 이건 전부 다
representation independent 하니까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쓰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저렇게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n으로 썼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뭐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컨티뉴어스 하든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가지든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포텐셜을 여기다가 x를 곱한 건 이건 Vx. 이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죠. 다음과 같이 그냥 x라는 오퍼레이터를 x라는 넘버로 바꿔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도 우리 요 사이에다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앞에 있는 xp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를 이용해 보면 hbar over I ddx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따라서 x 원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우리가 2라는 거는 2라는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쓰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2m d 스퀘어드 dx 스퀘어드 xe 플러스 dx xe dxe 다음과 같이 돼서 이 부분을 보면 이 xe.라는 게 바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에너지 E를 갖는 거의 아이겐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렇게 해서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추상적인 스페이스에서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으로부터 특정한 레프레젠테이션 여기서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멘텀 스페이스로 하고 싶으면 이걸 다 P로 바꾸고 여기서는 P인 경우에는 이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P를 곱하는 거고 X가 P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꿔서 쓰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역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오퍼레이터를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점의 큰 차이일 수도 있어요. 동등하다는 거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돼요. 다르게 보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타임 이볼루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니까 웨이브 펑션 어떤 실버 스페이스에서 있으면 특정한 x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베이시스 팩터로 쓰면 풋사이가 t 이퀄 0에서 있다가 시간에 따라서 해밀턴이 지어주면 풋사이가 그 힐버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냐 하는 거죠.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해밀턴이안 오퍼레이터를 작용해서 바꾸는 거죠. 혹은 오퍼레이터, 해밀턴이 아니라 임의의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한 다음에 그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인디펜던트 하더라도 웨이브 펑션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웨이브 펑션은 어떤 걸 어플라이 한 거 혹은 그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혹은 그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벡터를 기술하는데 예를 들면 3차원에서는 ijk라는 유닛 벡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상태,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ijk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하죠. ijk가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는 거기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이죠. 근데 웨이브 펑션은 슈레딩거의 우리 픽처라고 하는데 슈레딩거 픽처에 의하면 웨이브 펑션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다시 말하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ijk로 정한 게 시간에 따라서 베이시스 벡터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벡터는 가만히 있고 베이시스 벡터 웨이브 펑션이 쭉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오퍼레이터 혹은 어떤 양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회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벡터를 놓고 지금 본 것처럼 좌표축을 이동을 해서 좌표축,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기준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를 회전해서 원래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 베이시스 벡터를 회전해서 새로운 그 기준 벡터에 대한 컴포넌트가 무엇인가를 회전할 때 보는 방법이 있고 그거랑 동등한 건 뭐예요? 베이시스 벡터는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 있는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되죠. 그게 하나가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실제로 벡터를 바꾸는 게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좌표축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걸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같죠. 좌표축을 이렇게 돌리나 아니면 해당되는 좌표축을 그대로 두고 해당되는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은 스테이트 혹은 베이시스를 나타내는 거니까 베이시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픽처예요. 그걸 우리가 슈레딩거 픽처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이젠버그 픽처는 그래서 하이젠버그 쪽에서 보는 하이젠버그 픽처는 그럼 어떻게 보냐면 그거에 반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는 고정을 시켜놔요.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관심 있는 관측량 혹은 어떤 그 안에서 그 스테이트의 변화를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한 스테이트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오퍼레이터한테는 놔두고 웨이브 펑션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비록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의존성이 없어도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시간에 의존했었죠. 근데 그거는 웨이브 펑션이 바뀌기 때문에 베이시스 벡터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expectation value에 시간의 의존성이 생겼죠. 그거를 뒤집어서 웨이브 펑션은 예를 들어서 t equals 0에서 픽스를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게 되도록 그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 물리량을 반대로 트랜스폼을 시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두 번째 방법을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량, 양자각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본 것처럼 물리량은 고정 혹은 오퍼레이터는 고정이 돼 있고 베이시스 벡터를 회전시키는 거. 회전시키면서 베이시스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이 양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슈레딩거 픽처고. 또 하나는
하이젠버그 픽처는 베이시스는 고정시켜 놓고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서 생기는 시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젠버그 픽처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꿔서 보냐 하면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이런 걸 볼 땐 순전히 오퍼레이터의 성질만 이용하고 베이시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레프리젠테이션의 상태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았었죠. 그럴 경우에는 베이시스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가를 보는 게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하게, 물론 베이시스가 변해도 되지만 베이시스 인디펜던트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회전과 비유를 하자면 벡터 양은 고정되어 있고 기준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변했을 때 나타나는 그 벡터의 변화량이랑 이게 슈레딩거 픽처에 해당되는 거고, 혹은 베이시스 벡터를 고정시키고 벡터를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아까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그 베이시스를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같은 결과를 주는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앞으로는 스테이트는 처음 어떤 시간에, 예를 들면 t=0에서 시간의 스테이트로 고정을 시키고 그 안에서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파동함수, 베이시스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로 보지만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스테이트는 고정시켜 놓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해야 되죠. 다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그러면 다음 같은 걸 보려면,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본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스테이트는 고정을 시켜놓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그 오퍼레이터가 그럼 만족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죠. 앞에서는 베이시스 벡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건 슈레딩거를 방정시키고, 이제는 스테이트는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좁은 강단에서 분필을 어디서 넣지? 아이고. Time dependence. 오퍼레이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였죠? 이거였죠.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대한 explicit dependence가 없는 경우, 해밀토니안이 t라는 양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x나 p에 간접적으로 나타났지만 t에 대한 explicit dependence가 없는 경우에 이건 푸는 건 쉽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푸는 게 쉬우니까 어떻게 푸냐면 psi t는 psi 0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불쾌하죠. 왜냐하면 오퍼레이터가 엑스포넨셜 펑션에 있으면 불쾌하죠. 여태까지 이런 거 안 해봤지. 그렇지만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초월 함수, 트랜센덴탈 펑션이라고 하죠.
엑스포넨셜, 코사인, 사인 이런 걸 전부 다 트랜센드 폴리노미알로 쓰면은 인피니트 시리즈로 써야 되는 걸 우리가 트랜센덴탈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런 양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h가 아주 작을 때 혹은 이 오퍼레이터가 아주 작을 때 그 점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 걸로 정의해요. 이게 h가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넘버라고 생각하면 요게 아주 작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어떻게 하는지 알죠? e to the ix 혹은 e to the x 라는 걸 테일러 시리즈, 인피니트 시리즈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 다음에 거기다 요금을 바꿔 집어넣은 파워 시리즈로, 인피니트 시리즈로 이렇게 바꿔 쓴 걸 이렇게 초월 함수의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나왔을 때도 전부 다 원점 근처에서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헷갈리지만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만족하죠. 그 다음에 이걸 미분을 하면 해밀토니안이 나오는데 이걸 앞으로 쓰나 뒤로 쓰나요? 이걸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h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h가 h랑 서로 커뮤트하기 때문에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래.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psi t 이렇게 썼었죠. 이게 오퍼레이터 B의 시간 t에서의 expectation value의 정의죠.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B가 비록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B의 expectation value는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어요. 이거를 요 솔루션을 집어넣어서 이걸 쓰면 psi 0를 쓸 수 있죠. 여기서는 시간에 의존하는 게 스테이트죠. 이렇게 쓰고 나면 요 안에 있는 거를 t라고 정의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는 요것 때문에 생기죠. 이거는 더 이상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스테이트죠. 그래서 이건 슈레딩거 픽처에서 만약에 이걸 변하게 한다면 B의 expectation value는 B는 변하지 않지만 스테이트, 베이시스가 바뀌어서 타임 디펜던스가 생기는 거고, 그걸 거꾸로 해서 이제는 베이시스를 시간 t equal 0에서 고정을 시키면 요게 오퍼레이터 B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BT.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린 처음에 스테이트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봤지만 이거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건 시간에 미분하면 0이죠. 그죠? 그럼 이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BT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보면 되죠. BT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운동 방정식을 우리 보자 이거예요. BT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하지? 미분해 보면 알죠. 이거 미분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거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이거 미분하고 이건 편의상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다고 치면 시간에 의존하면 이거 dBdt를 쓰면 돼요.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한 거 쓰면 되죠. 그럼 h바분의 I, h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상관이 없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뒤에다 쓰지 뭐. 뒤에 있는 거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I over H바 IHT B. 이번엔 앞에다 쓰죠. 서로 커뮤터, 이것과 이건 서로 커뮤터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I over H바 물론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바꾸면 H 요거 두 개를 바꾸면 요양 B 요게 뭐였었냐면 BT였죠. 그죠? BT. 요 뒤에 있는 거는 B 이것도 이거 앞으로 보내면 BTH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I over H바 H B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잠깐만. 어떻게 했나? 내가 옛날에 썼던 게 어디 갔나? 아주 옛날인가? 아주 옛날로 가야 되나?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내가 뭘 보려고 그랬었더라? 이게 아니고. 잠깐만. 앞에 있는 렉처 노트를 확인을 하는 건데, 렉처 노트가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아닌데? 못 찾으면 말고. 못 찾겠네. 내가 컨서베이션을 할 때 쓴 게 있었는데. 못 찾으면 말고.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젠버그 팩처에서는 우리 어떻게 동등하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면 이제는 스테이트의 시간 디펜던스를 보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의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볼 수 있죠. 어떻게? 이 이퀘이셔널 모션을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그리고 뭐 갑자기 딴 걸로 예를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예를 들어 봅시다.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이 오퍼레이터였었죠.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건 슈레딩거 픽처에서 A와 A 대거는 시간에 디펜던스가 없는 건데 이거를 아까 저 노테이션을 따르면 물론
AT와 A 대거 T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은 1이죠. 나머지는 전부 0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같은 시간일 때 해요. 소위 우리가 이거를 equal time commutate라고 불러요. 같은 시간에서만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성립하죠.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그 타임 이볼루션 웨이브 펑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뭘 보는 거죠? A 대거와 A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을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냐? A는 아까 뭐라 그랬죠? I over H 바 해밀토니안과 A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이건 물론 요거는 시간 t에서라는 거예요. 시간 t에서 t I over H 바 여기는 상수는 커뮤테이터에서 들어오면 0이니까 상관이 없고 H 바 오메가 A 대거 A인데 요거를 쓰면 A 대거가 앞으로 나와서 A랑 커뮤터니까 상관이 없고 이게 뒤로 가야죠. 요게 뒤로 가는 거. 그럼 A 대거 A가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I 오메가 A T 따라서 AT는 솔루션은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A0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솔루션이 다른 것이 되죠. A 대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대거 A인데 A 대거가 나와 있으면 1이니까 이거는 I 오메가 A 대거고 따라서 A 대거 T는 e to the I 오메가 T A 대거 0. 그럼 X랑 P는 아까 우리 X가 뭐라 그랬죠? X가 어디 갔어? A가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오버 2H 바 X 오퍼레이터인데 그냥 내가 오퍼레이터는 생략하고 쓸게요. 2M H 바 오메가 P 오퍼레이터 A 대거는 이거에 셀프 에이전트를 쓰면 이걸 거꾸로 쓸 수 있죠. X와 P를 A와 A 대거로 쓸 수 있죠. 한 가지 방법은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없어지죠.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스퀘어 루트 2가 있고 뒤집어서 A 플러스 A 대거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스퀘어 루트 H 바 2M 오메가 A 플러스 A 대거 P는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되죠. 빼면 여기 앞에 게 없어지니까 P는 I
스퀘어 루트 mh 바 오메가 오버 2 a 대가 마이너스 a.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t를 아까 우리 a랑 a 대거를 시간 t에서 시간 제로인 오퍼레이터로 표현했죠. 역시 시간 t에서의 x라는, 이제 x가 시간의 의존성이 있어요. x라는 오퍼레이터와 p라는 시간 t에서의 p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x0와 p0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은 x는 p부터 쓸까? p는 I mh 바 오메가 over 2 e to the I 오메가 t a 대거 0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a 0 I mh 바 오메가 over 2 e to the I 오메가 t 이걸 쓰면 되지 뭐. a 대거가 뭐죠?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오버 2h 바 x0 마이너스 I 스퀘어 루트 2m h 바 오메가 p0 마이너스 a를 쓰면 되지 뭐. a는 x0 플러스 I p죠. 이거를 쓰면 x0에 비례하는 양 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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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다 똑같고 e to the I 오메가 t에서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빼는 거죠. 2배 I sin 오메가 t죠. 2배 i랑 합하면 마이너스 2i죠. 근데 이걸 곱하면은 m 오메가 2분의 m 오메가가 남죠. h만 없어지고 2분의 m 오메가에서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x0 sin 오메가 t p0에 비례하는 거는 마이너스니까 e to the I 오메가 t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러니까 2배 코사인 오메가 t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이거랑 해서 플러스 1이고 앞에 팩터는 m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없어지고 플러스 p0 코사인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pt는 이 계산은 아주 지겹지만 아주 뭐 단순 무식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xt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단순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넘기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숙제로 내기에는 너무나 무식한 문제니까
스퀘어 루트 m 오메가 2h 바 x x0 플러스 I p0 2m h 바 오메가 a부터 먼저 썼네. 플러스 e to the I 오메가 t 똑같은 거 x0 마이너스 I p0 스퀘어 루트 2배 m h 바 오메가 x0에 비례하는 걸 보면 2배 코사인 오메가 t죠. 근데 m 오메가 캔슬되고 h바 캔슬되니까 x0 코사인 오메가 t p는 2배 I 사인 오메가 t인데 계산을 하면 밑에 m 오메가가 있으니까 m 오메가 p죠. 사인 오메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걸 내가 복잡하게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x0, p0 그러니까 시간 t 이퀄 0에서 x랑 p 이건 그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PT가 P0만 이볼루션을 하는 게 아니라 X0 컴포넌트도 들어와요. X도 X0 컴포넌트만으로 이볼루션이 되는 게 아니라 P0에 대한 컴포넌트도 섞여서 들어와요. 우리가 A와 A 대거로 쓰면 우리가 그 베이시스는 잘 정의가 돼서 소위 다이어고널라이즈가 돼서 A 대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을 해도 A 대거 0에만 비례하고 AT는 A0에만 비례를 하지만 그걸 X와 P로 바꾸면 XT와 PT는 각각 X0와 P0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걸 만족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XT와 PT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보면 봅시다. 요거랑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취하면 IH바의 코사인 스퀘어 오메가 T죠. 그 다음에 XP만 보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부호가 반대지만 M 오메가 사인 제곱 오메가 T죠. 이것도 역시 IH바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간이 지나면 XT와 PT는 X0와 P0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지만 주어진 시간 t 이퀄 0에서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시간 t에서도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만족해요. 문제는 시간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물론 특별한 경우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볼 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쓸 때는 반드시 이퀄 타임 커뮤테이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과 같이 해서 우리 그러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혹은 지금까지 본 거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오퍼레이터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다른 관점이죠. 우리 양자역학을 푸는 다른 관점인데 이걸 봤는데
우리 이제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양자역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용적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슈레딩의 방정식을 풀면서 1차원 포텐셜을 풀었죠. 세상에 1차원인 문제는 많지 않아요. 특별히 만들어야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건 2차원 혹은 3차원이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1차원 문제에서 3차원 문제로, 슈레딩거 이퀘이션 3차원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1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 때 가장 큰 차이는 3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전을 생각해야 돼요. 1차원에서는 회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회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3차원에서의 문제, 3차원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죠. 그래서 3차원에서의 문제,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학부 혹은 대학원, 양자역학에서 풀 수 있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가장 물리적인 두 가지 예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이드로진 애텀, 이 두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3차원에서 이번 학기의 최종 목표는 하이드로진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의 끝부분이나 혹은 내 강의의 첫 부분에서 보어 모델로 써서 했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했었죠. 보어가 이상한 가설을 세워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썼죠. 그게 우연히도 양자역학을 써서 정확히 푼 거랑 에너지 스펙트럼은 똑같이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자세한 건 내용은 다르지만 적어도 에너지 스펙트럼만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정확히 양자역학적인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 나오는 거를 봅시다. 우리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차원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3차원으로 확장했을 경우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3차원에 대한 문제를 풀 때 하이드로진 애텀을 염두에다 두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해밀토니안부터 먼저 써야죠.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을 쓰는데 (3차원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해밀토니안 P squared q 플러스 포텐셜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psi r, 물론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는 거예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죠. 첫 번째 게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소 원자처럼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입자 사이에 포텐셜이 있으면 우리가 질량 중심이 정지한 프레임을 쓰면 질량 중심에 대한 카이네틱 에너지는 항상 무시할 수 있고, 렐러티브한 거 그걸 쓸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랑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를 쓰면 두 개가 분리되고, 그때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썼을 때는 리듀스드 매스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물론 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하나가 굉장히 가벼우면 수소 원자처럼 이건 그냥 전자, 가벼운 원자의, 가벼운 입자의 질량으로 바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3차원에 있는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굳이 m이라고 안 쓰고 μ라고 쓰는 이유는 m은 다른 거에 쓸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데 쓸 거기 때문에 그게 질량이랑 나오면 헷갈리니까 앞으로 질량은 μ로 바꿔서 쓸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게 가장 일반적인 3차원에서의 시간에 무관한 시간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그냥 풀면 어려운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고전역학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센트럴 포텐셜이 뭐죠? 포텐셜이 방향에 의존하지 않고 거리에만 의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도 봤듯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보존되는 양이 있죠. 가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렇죠?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그 가운동량을 우리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궤도 가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토크가 R 크로스 F로 주어지는데 힘 F는 이거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데리버티브를 취한 게 R 방향이죠. 그러니까 R 크로스 F로 하면 당연히 0이 되죠. 그러니까 토크가 없으니까 가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보존된다는 거랑 양자역학에서 보존된다는 거는 개념은 같지만 표현 방법은 다르죠. 우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고전역학적으로 이렇게 쓰죠. 양자역학에서는 똑같이 받아들인 다음에 오퍼레이터로만 바꿔 쓸 거예요. 오퍼레이터로 바꿔 쓴다는 건 뭐죠?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양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굳이 쓰면 그러면 L은 X, LX는 Y, PZ 마이너스 CPY. 이건 순서에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 두 개가 서로 커뮤트 하죠. Y랑 PZ는 서로 커뮤트 하죠. 그 다음과 뭐 LX, LY, LZ를 다 쓸 수 있어요. 컨서브 된다는 거는 뭐죠? 고전역학적으로 DLDT가 0이죠. 고전역학적으로는 다음과 여기 원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센트럴 포텐셜이 네트워크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죠? 보존되려면 이게 아니라 이건 오퍼레이터로 바뀌니까 이거의 expectation value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expectation value는 어떻게 돼요? L이 시간에 대한 explicit dependence가 없으면 이거의 expectation value는 뭐에 비례하죠? 요거랑 해밀토니안과 커뮤테이터에 비례해요. 그죠? 양자역학적으로 보존된다는 얘기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해밀토니안이 커뮤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우리 이제 이걸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게 특히 센트럴 포텐셜에서는 그럼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걸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우리가 보존된다는 거는 항상 시미트리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 연속적인 대칭성이 있는 경우. 연속적인 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미소,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아이덴티티로 원래 아이덴티티로 돌아갈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회전,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 왜냐하면 회전 각도를 아주 작은 양씩 변할 수 있죠. 그걸 여러 번 하면 연속적인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회전을 줄이면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 있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도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은 게 있냐? 그렇지 않은 게 있죠. 패러티. 패러티는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패러티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불연속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 수학자가 대칭성과 보존되는 양 사이에 아주 놀라운 관계를 끄집어냈는데 우리 그거를 뇌더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뇌더스 테orem 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컨티뉴어스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시미트리에 대응되는 보존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전역학, 이건 고전역학에서 성립하니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하면 보존되는 양은 리니어 모멘텀. 회전에 대해서 시스템이 시미트리가 있으면 보존되는 양은 앵귤러 모멘텀. 타임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보존되는 양은 에너지. 이렇게 시미트리, 대칭성과 보존되는 양 사이에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서도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거는 이 시스템이 로테이션,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인베리언트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러면 LX, LY,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옵저버블을 찾았으니까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죠. 혹시 디제너러시가 있으면 디제너러 없애는 맥시멀리 커뮤팅 옵저버블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